시스템에 기반한 수학.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시간, 함께 공부했던 큰 수들을 띄어 세어보고 크기도 비교해보는 학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Let's swap!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큰 수를 읽고 써보는 것이었죠? 한번 복습해볼까요? 위의 숫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00만. 만으로 바뀌는 자리를 잘 생각해서 읽으면 되겠죠? 이 5200만으로 여러분은 다양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수는 바로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군요. 국제 아동 후원을 안내하고 있네요. 우리 가족은 3월부터 매달 2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어. 우리 가족도 3월부터 매달 3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어. 그럼 7월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가족은 어느 친구의 가족일까요? 지혜네 가족은 이렇게 매달 2만 원씩 기부를 하니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늘죠? 슬기네 가족은 3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달에는 어느 가족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혜네 가족은 2만 원씩 늘기 때문에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을 7월에 기부하게 되겠네요. 슬기네 가족은요? 3, 6, 9, 12, 15만 원을 기부하게 되네요. 즉 7월에 슬기네 가족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규칙성 있는 띄어세기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규칙성 있게 띄어세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정하게 띄어세기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이 수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10억이 있고 여기 끝에 50억이 있네요. 자, 중간에 들어가야 할 수를 우리가 일정하게 놓으면서 띄어세기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5칸이니까 10억씩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이 되겠네요. 이제 어떻게 띄어세기를 하는지 감이 오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200억, 400억. 200억씩 띄어서 세면 되겠네요. 그럼 200억, 400억, 600억, 800억, 1000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갑자기 숫자가 굉장히 커졌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일정하게 커지는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4조 1550만, 4조 2550만, 4조 3550만, 4조 4550만, 4조 5550만, 1000만씩 커지는 규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버깅 시간입니다. 틀린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어 주세요. 3250만, 4250만, 다음에 1000만씩 늘어나야 일정하게 띄어세기가 되는데 고작 4350만으로 100만만 늘어났어요. 자, 그럼 한번 고쳐봅시다. 1000만씩 늘어나면 4350만이 아니라 5250만, 6250만이 되어야 하네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4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고친 답도 틀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혹시 선생님도 실수하지 않는지 살펴봐 주세요. 자, 지혜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나 봐요. 200만을 모아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럼 매달 20만 원씩 모으자고 하시네요. 그럼 몇 달이 걸리게 될까요? 그렇죠. 한 달에 20만 원이니 200만 원이 되려면 10번을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10달이 걸리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수를 보니 자릿수별로 색을 달리해서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두 수를
어느 쪽이 더 큰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 수를 합하여 자릿수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 먼저 수를 확인해 보면 왼쪽은 42만 6천, 오른쪽은 42만 3천이네요. 둘 다 42만은 같은데 왼쪽은 6천, 오른쪽은 3천이니 왼쪽 수가 더 큰 수이네요. 그러니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쫙 벌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숫자로만 봐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수직선에서 한번 볼까요? 아하, 더 큰 수인 42만 6천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 오른쪽에 있는 큰 수가 바로 42만 6천입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이번에는 배운 내용으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자제품이 4종류가 나오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 4종류의 가전제품을 가장 비싼 전자제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태블릿 컴퓨터는 75만 5천 원이네요. 노트북은 99만 5천 원. 냉장고는 188만 원. 텔레비전은 123만 원.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럼 먼저 자릿수로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와우, 요렇게 자릿수로 정리했더니 금방 눈에 들어오네요. 만 단위로 끊어서 확인해 보면 가장 큰 수인 냉장고가 바로 188만 원, 그 다음 텔레비전이 123만 원, 그 다음 자릿수가 하나 내려가서 99만 5천 원 노트북, 그리고 가장 저렴한 태블릿 컴퓨터가 75만 6천 원의 순서로 나오게 되겠네요. 한 문제를 더 해결해 봅시다. 인구가 적은 나라 순서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우리나라, 캐나다의 인구 숫자를 정리해 놓은 게 다 제각각이에요. 중국은 수를 읽는 것으로 표현했고, 우리나라는 10,000명으로 정리해 놨고, 캐나다는 숫자를 그대로 다 썼어요. 비교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서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숫자를 만, 억의 자릿수로 구분지어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했더니 간단하게 중국, 한국, 캐나다의 순서로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큰 수들을 띄어 세어보고 또 비교도 해봤어요. 세상에는 정말 큰 수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큰 수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와 태양을 둘러싼 많은 행성들의 거리도 이런 큰 수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km만 해도 엄청나게 먼 거리로 생각되는데 말이죠. 고작 100m만 뛰어도 숨이 헐떡헐떡 찬데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들도 배웠으니 이런 큰 숫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단원을 마치고요. 2단원에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각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